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국정감사. 보좌관으로서도 좀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좌관 일한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제일 제 주 그 이력이죠. 허은하 의원. 전에 심상정 의원 그렇지. 심상정 의원도. 또 혼나겠다. 아, 이거 진짜 냉탕 온탕에서 그쵸. 다 해보셨네. 예. 재밌었습니다. 극저 진보 정당과 그렇죠. 한 칸씩 제가 우파 정당.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국정감사 때 그 추석 연휴가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쵸, 올해 같은 이게, 경우 추석 연휴 때 뭐 잘 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매년 그래요. 이게 매년 국감이 한 10월 중순 초부터 이제 말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국감 일정을 가지고 늘 삿바 싸움을 여름에 합니다.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7월 말 여름 휴가 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추석은 제대로 못 누린다 이런 건 감안하고 보좌관들이 들어가고요. 일단 이제 국감을 이제 국정감사를 국회 보좌진의 꽃이라고 하는데 막 리얼돌 나오고 막 새 나오고 온갖 기행들이 펼쳐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옛날에는 구렁이를 또 갖고 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뭐 다람쥐가 아주 오금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한 카트라도 더 그렇지. 카트 바리를 좀 받으려고. 그래야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시 국감 수준으로 정쟁이 너무 세가지고 좀 약간 예전만큼 국감이 막 이렇게 축제 같은 느낌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 이거 재밌는 거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그 의원실 내에서 예. 철학의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대한 철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많이 나와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템이. 네. 그 반대로 쇼부충이라고 하죠. 예. 한 방 크게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 방 센 걸 하자. 예. 그러니까 한방충과 예. 이제 잔매 여러 번 이제 기사를 개수를 신경 쓰는 분들이 있다. 예.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예. 공천에서 아마 그 국감이나 이런 거 기사 개수를 카운팅하기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공천심사에서. 공천 때 그게 오호. 전체 기사부터 해서 국감 때도 네. 그 기사 몇 개 나왔냐. 그래서 사실 저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냐면 쇼부충에 가깝습니다. 한 방. 센 걸 해야 된다. 사람들 이런 그 기사 기억도 안 한다. 그렇지. 한 방 세게 하자. 근데 네. 이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 찾으면 그냥 허성 이번엔 뭐 날린 거죠 국감. 뭐 그렇긴 한데 뭐 막 그래요. 막 뭐랄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우리가 기사를 몇 개 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국민들 몰라요. 큰 거 한 방 아니면. 그래서 네. 저는 쇼부충이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예. 요 얘기는 좀 진지하게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행정부 우위의 나라는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 예산이 지금 7,800조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찾아내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의 싸움인데 예산에 비해 의원 수와 보좌진이 좀 적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수 늘리자고 하면 욕먹을 거니까 뭐 그런 주장까지는 안 날 텐데 네. 어쨌든 적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입법부 전체는 좀 약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행정부를 감시하기에 예. 좀 그 인력이 좀 딸리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 숨기는 것만 맨날 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사실 그 얘기를 내 들었는데 그 3선쯤 돼야 이제 공무원들한테 농락을 안 당한다. 그렇죠. 한 재선까지는 실컷 그냥 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그런 얘기가 있죠 정말.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진짜. 보좌진들도 이제 정말 오래 하신 분 아니면 네. 그 부처를 계속 보신 분 아니면 예.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또 사실 국회의원들이 뭐 날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보좌진들도. 예. 의원도 많이 바뀌고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의원 한 명 한 명의 또 권한과 파워는 강한 좀 그런 이상한 구조다. 입법부는 약한데 예. 의원은 강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번 잘못 걸리면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국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무슨 잘못 말이냐면 걸리면? 국정감사를 하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세게 하지? 네. 라는 데에는 네. 우리가 이걸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한 번 걸렸을 때 예. 거의 아작을 내놔야 이제 다른 데서도 눈치를 보고 정화가 된다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뭐 동의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왜 이렇게 저는 이제 악다구니를 부리냐라고 했을 때는 예. 애초에 전체 감시가 안 돼요 이게 거의 이제 맥사장에서 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 제도가 예. 뭐 상시 국감을 하든 의원 정수 확대를 하든 좀 대안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네. 또 그 마지막으로 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는 네. 아마 좀 이제 정권 초기 때문에 예. 캐비넷이 열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 캐비넷? 전 정부. 왜냐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 그 어떤 식이냐면 이제 전 정부 이제 국장님들, 과장님들 중에서 예. 이 승진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보를 할 겁니다. 여당 측에. 네. 그래서 전 정부에 이렇게 문제를 이제 제보를 받아서 때리면 이제 그것도 이제 공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식의 국감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감을 야당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올해가 마지막이겠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거의 야당 느낌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고. 근데 항상 늘 그런 좀 소모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 첫 해에도 이제 국민의힘이 그전 문재인 정부 감사 이거는 청산이다 뭐 이러고 서로 이게 똑같은 겁니다. 네. 이제 공수교대에서 바꿔서 하는 건데 어쨌든 국정감사는 굉장히 국회의 큰 행사이고 재밌는 썰 엄청 많습니다. 이제 네. 다음 날 이제 질의 대상인 기관들에서 예. 저희 대관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팀. 그 대관 팀들이 관청을 상대하는 그쵸? 대관팀. 국회를 이제 담당하고 예. 이제 관을 담당하는 팀들이 치킨과 피자와 그런 걸 사들고 이제 의원실을 돕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보좌진들에게 예. 인사를 괜히 하고 예. 이제 소위 사활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딱딱 이제 탁탁탁 하면서 내일 그 질의서 나왔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아이템 뭔가요? 뭐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받아와서 보고를 하고. 저는 이제 그것도 국회 이제 대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간식의 그 음식 그 종류나 퀄리티도 날마다 달라지고 있다. 나폴레옹 그 빵집에서 예. 빵 엄청 사옵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기 위주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기 위주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노티드 도나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 사오셔가지고 그걸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새벽에 일을 못합니다. 약간 그런 전략이 아닌가. 질의서의 어떤 강도를 네. 낮추려는. 근데 어쨌든 이제 치킨이나 그 튀기지 않은 치킨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특히 생각이 듭니다. 저기 심상정 의원실 있었을 때는 거기가 또 작은 당이긴 하지만 좀 매서운 면이 있으니 아마 그 대관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근데 반대예요? 반대예요. 반대입니까? 확실히 이제 큰 당과 그 작은 당은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뭐 민주당 쪽이나 국힘 쪽이나 이런 쪽에도 다 있어봤을 때 느낀 거는 민주당 쪽에 있을 때 확실히 제가 보고를 엄청 먹었습니다. 보고? 복집 가가지고 접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접대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심상정 의원실 때는 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거를 더 경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복을 안 먹어요? 내가 물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급 때는 확실히 그거는 어떤 사이즈의 차이지. 뭐 누가 더 부패하냐 문제는 또 아닐 수 있고요. 네. 근데 확실히 국회에 있으면 그런 이제 대소사 이모저모가 좀 있다. 이런 재밌는. 그 말씀이라면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적 정서에서 이게 소수당, 이념 정당이 살아남을 그 어떤 기반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정서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결국 매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크게 나눠 먹고 나머지 그 개평을 이제 말하자면 소수 정당들이 나눠 갖는 그쵸.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맨날 선거제도 얘기가 나오고 제도가 좀 강제하는 면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를테면 다른 당의 제3정당들, 다른 나라의 제3정당들이 부상하는 경우는 소위 비례대표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선거구제가 1대1로 붙어서 51%가 되면 이기는.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가 큰 나라에서는 한 전체 300석 의석 중에 이제 10% 받으면 30석이 되잖아요. 네. 그런 비례제 하에서는 이제 제3당의 부상이 좀 더 쉬운데 네. 제도적으로 기인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예. 저는 늘 이제 진보 정당이나 어디 작은 당 내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던 거는 제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지. 그치 네. 만약에 30% 지지를 받는 10석짜리 정당, 30% 지지면 원래 90석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10석밖에 못 받았어. 예. 그러면 국민들이 제도 바꾸라고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찡찡대기 전에 30%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전 늘 이 주장이고요. 네. 근데 지금 그만큼의 어떤 열풍을 일으키는 제3당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어려운 길입니다. 갑자기 또 별 국민들이 이상한 질문 양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많죠. 왜 제3당 바람이 아닐까요? 그 방금 얘기한 제도에 기인하는 것도 있고
아니 우리 국민들은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제도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좌절됐잖아요. 이게 뭐 그 제일 멀리는 민노당이었을 거고 민주노동당.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제3당 정의당도 뭐 있었다가 없어지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도 있고 뭐 한데 그 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일종의 중도 정당을 지향하고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였죠.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는 바미당의 소멸과 함께 우리나라 제3당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막혔다. 그 좌절을 보고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금 저 국힘 안에서 자신의 그 권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새로 당을 차릴 용기가 잘 안 나는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 굉장히 미워하실 건데 이거 보시는 네. 어쨌든 제3당 만들려는 용기 내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한국적 그 상황에서 그게 뭐랄까 그 이준석 씨도 제3당 나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쵸 바미당 경험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사실 다시 국민의힘 왔을 때는 나갈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자신 주도의 미래를 설계했다면 어떻게든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죠. 비비고 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힘을 얻는 그 방향을 생각했을 텐데 따로 나갔다는 건 사실 이제 도저히 정말 답이 없으니까 예. 나간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는 사실 아무리 계산기를 때려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의 약간 뭐랄까 청춘의 단심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3당으로서 한다는 게 어렵고 또 바미당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주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 이준석 그 의원이 좀 그 면에 있어서는 좀 통이 크고 배포가 컸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뭘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근데 있는 그게 거고. 또 힘이죠. 뭘 잘 몰라야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쵸. 그런 측면. 예, 알겠습니다. 국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국감이 시작됐는데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까도 인터뷰에서 안 나오시겠죠? 안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저는 사실 뭐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민심, 중도 민심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 나오는 순간 15일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도 또 있다고 그러는데 둘 다 안 나오면은 여론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저는 정말 그 대법원장 거는요, 물론 민주당이 압박하는 게 너무 뭐랄까 투박하다, 혹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선출 권력이 임명된 권력, 더 나아가서 시험으로 통과된 시험으로 얻은 권력, 그 권력에게 눌린다?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이라는 이름으로 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못이 중원디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그렉 매덕스처럼 결국 삼진을 잡아내고 이게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그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너무 붙잡혀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단칼에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주도권 싸움이고 이 문재인 정권 망한 게 저는 주도권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도 보거든요. 돈다. 그만하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과 생각의 격차는 그럼요. 그거 인정하고 어쨌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